자, 안녕하십니까. 디질로그 라이브 세미나입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30분 이곳 서소문에 위치한 디질로그 브랜치, 신한은행 디질로그 브랜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쏙쏙 얻어가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가 세금 관련해서 많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정보 주고 계신 세금 전문가, 저희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병탁 팀장입니다. 네, 세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산들이 상속인들에게, 비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즉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상속되는 재산들 중에는 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 다양한 세법에 대한 변경,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들,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이 상속되게 됐을 때 지분 비율을 좀 정하게 되는데요. 이 상속 등기를 하면서 정하는 지분 비율, 어떻게 정할까요? 형제끼리 싸우나요? 네,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법에서는 상속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민법을 준용해서 상속분의 정함을 따르게 되는데요. 우선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지정상속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통해서 남겨놓은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상속인들 각자에게 얼마만큼씩 나눠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언이 지정이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유언에 의해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법대로 하죠. 흔히 얘기하는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언이 지정이 없는, 유언이 따로 없었던 경우에는 민법의 조항에 의해서 상속인들 간에 균분하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유류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범위 내에서 유언을 통해서도 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되는 재산의 지분들을 이제 유언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 민법에서는 상속순위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느냐? 1순위는 순위에 의해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상속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 즉 직계 비속입니다. 다만 이제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직계 존속, 재산이 부모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통상의 경우에는 다 직계 비속 1순위에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1순위나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3순위나 4순위 순서대로 상속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들 간에는 순위에 따라서 균분하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즉 1대1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항상 1순위가 상속, 즉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든 아니면 그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든지 간에 가장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과 동순위로 항상 배우자는 순위 없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0순위로서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들보다 항상 50%를 더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통상 법정 상속분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통상은 이제 상속인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되겠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분은 그 자녀들보다 50%를 더 할증해서 법정으로 상속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택을 이제 상속을 통해서 받게 되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 상속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상속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에 대한 중과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된다면 역시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문제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상속인들, 자녀분들이 이걸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정하면 폐륜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요건에 의해서 상속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속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례냐? 가령 예를 들면 상속 시점 전부터 자녀분들,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집이 있었어요.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있었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가지고 계셨던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이건 상속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취득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집이 내가 살던 집이 있었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속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판다라는 조건 하에서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매각을 하지만 2주택으로 중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상속주택에 의한 1주택 비과세의 특례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의 자녀가, 상속인이 그 집을 받은 경우에만 이런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 집이 상속으로 두 채가 됐다면 애초부터 그 세대는 집이 두 채였던 거죠. 부모님의 집, 자녀의 집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통상 상속의 경우에는 자녀가 한 분, 그러니까 상속인이 한 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분들, 자녀분들이 두 분 이상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 명이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분으로 안분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 지분대로 하게 된다면 이제 배우자를 제외하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지분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분으로 갖고 있는 집은 과연 누구의 집이냐, 누구의 집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지분으로 상속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의 집으로 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른 소수의 지분,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소수의 지분이기 때문에 집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 지분대로 동일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분만 두 분이 계셨는데 1대1로 받게 되면 지분이 똑같아지게 되죠. 즉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따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대로 혹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집으로 보게 되고요.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다 따로 거주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는 자녀분들 중에 나이가 더 많은 사람, 그 사람의 집으로 보고, 반대로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역시 소수 지분자가 돼서 기본적으로는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양도세에서는 이래요. 다만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종부세에서는 이 소수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주택수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복잡한 형태를 좀 띠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대로 이제 통상 지분을 안분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러다 보면 자녀분들, 1순위 상속자가 자녀들, 직계비속인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남매가 있다라고 하면 1대1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자녀들보다 50%를 더 할증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법정 상속대로 지분을 받게 되면 어머님이 되겠죠. 통상은 1.5의 비율로 가져가게 되고 자녀들은 1대1, 1.5 대 1대1의 비율로 주택을 법정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통상은 이렇게 상속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었어요. 이제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세금이 규제가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자칫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특례가 존재하기를 하지만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지분, 이 각각에 따라서 우선 양도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양도세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따로 살던 자녀가 이제 원래부터 갖고 있던 집을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으로 받게 된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을 해줍니다. 원래 살던 집을 먼저 팔아라. 그러면 두 채인 상태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취득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주택을 한 채 더 갖게 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다만 계속 제외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의 기간에만 제외를 해줘요. 상속을 받았는데 취득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상속에 따른 상속주택의 취득 등기를 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상속주택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내가 원래 살던 집이 있었던 상태에서 원래 살던 집을 상속받은 주택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집이 세 채가 되는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에 취득세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의 주택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봐주더라. 다만 5년 동안에만 그렇게 봐주고 그 이후에는 역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분으로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항상 상속으로 받은 집이라고 해서 항상 빼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가령 예를 들면 상속으로 통해서 받은 것 중에서 지분이 20%를 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금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이 기준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좀 적고 그 집이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어서 좀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혹시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지분이 변동이 돼서 20%를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종부세에서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과 더해서 2주택이 되는 문제, 그래서 종부세가 세게 나오는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가령 이런 경우를 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던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아버님의 명의 100%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버님은 이 집은 임대를 주고 계셨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머님 명의의 집 B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님 한 채, 어머님 한 채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A가 상속으로 이제 지분으로 등기가 되는 형태를 거치게 될 텐데요. 자녀가 이제 두 분 각자 집을 계셨던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고민 없이 보통은 어머님이 이제 법정 상속 지분대로 1.5, 그다음에 자녀가 1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시 환산하면 전체 7 중에서 어머님이 3 가장 많이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자녀가 7분의 2씩 나눠 갖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 지분자는 어머님이 되겠죠. 근데 어머님은 집을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속된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집이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 경우에도 이제 상속주택에 따른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은 가져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부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세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님은 할증을 통해서 이 지분자들 중에서 최대 지분자가 된 상태고 아버님은 어머님과 같은 세대였기 때문에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집을 상속받은 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어머님은 받으실 수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네,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정 상속 지분 그대로 그냥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받아서 가지고 가시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양도를 할 때 이렇게 되게 되면 동일 세대인 어머님이 받으시는 상황이 돼서 어머님이 살던 이 집을 상속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혹시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팔게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이 상속주택에 따른 특례를 못 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나머지 이제 아들과 딸 각자의 집이 원래 있었고 독립된 세대라고 했을 때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C나 D 각자의 주택을 팔 때는 전혀 문제없이 소수 지분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또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 집이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지분 비율을 좀 달리 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항상 동일 세대였기 때문에 동일 세대가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 특례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반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따로 살고 있는 아들 혹은 딸에게 더 큰 지분을 넘겨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머님이 지분을 좀 적게 가져가시고 아들과 딸이 좀 더 지분을 크게 하는, 예를 들면 전체 7은 똑같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7분의 2.5, 그 다음에 딸이 7분의 2.5 가져가시고 어머님이 같은 세대였던 어머님이 7분의 2 적게 가져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어머님은 소수 지분자가 되면서
원래 어머님이 갖고 계셨던 집 B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이상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수 지분, 나머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봤더니 아들과 딸이 지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에는 나이가 더 많은, 즉 이 경우에는 오빠의 집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빠의 집으로 가더라도 별도인 세대인 상태에서 원래 갖고 있던 집이 C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상 없이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님에게 지분 7분의 2를 이미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집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다시 상속이 일어나거나 정리가 일어나면서 또 넘겨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걸 아예 피해 보실 수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어머님은 지분을 하나도 가져가시지 않고 집이 이미 있으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아들과 딸에게 지분을 넘겨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때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대1로 단순히 나눠주시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럴 때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집이 C라고 하는 집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집이 없는 자녀에게 이 상속된 집이 한 채 더 가게 되면 무주택자가 집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아들이 집이 있는지 딸이 집이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집이 있는지 이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지분을 상대적으로 좀 조율하는 걸 통해서 어떤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지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갖고 있던 집 C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대 지분자라서 상속주택이 이 아들의 집수에 포함이 되지만 별도 세대였다라는 전제 하에서 원래 살던 C의 집을 먼저 팔고, 그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게 되면 역시 이상 없이 비과세에 다시 비과세를 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 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도 많이 발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명의의 주택 A가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부모님은 이 두 채 직접 여기서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통상 이제 배우자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집에서,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신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집을 팔고, 그죠? 다른 데로 나는 딴 데 가서, 예를 들면 둘이 살 때는 그래도 좀 일정 평수 이상의 아파트가 좀 괜찮았지만 면적 혼자 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사를 만약에 어머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리를 하고 집을 좀 줄여서 이사를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때에는 아까와 비슷하게 독립세대로 나가 있는 자녀,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에게 이 재산을 전부 다 넘겨주시게 되면 그 자녀분의 입장에서는 원래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주택에 따른 특례를 받아서 본인이 살던 집을 먼저 팔고 이상 없이 비과세를 받고 다시 남아있는 물려받은 상속주택에 들어가시거나 꼭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그 한 채만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걸 통해서 세금을 줄여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전부를 다 이 A주택, 아버님 명의의 A주택을 아들에게 전부 다 지분으로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어머님, 배우자에게 좀 지분을 두신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에는 지분 비율을 조정을 하면 되겠죠. 어머님보다는 아들의 지분이 좀 더 크게 하게 되면 최대 지분자가 어머님이 아닌 아들이 되게 되면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비과세를 또 받으실 수 있고, 자녀분은 상속주택에 따른 최대 지분자이지만 특례를 받아서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생존해 계시던 상태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던 상태에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A가 이제 상속이 어머님 혼자 계셨던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 중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더 가져갈 것이냐. 보통의 경우에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그냥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각자 집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가치만을 기준으로 해서 다투기 싫으니까 그냥 1대1로 가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만 상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문 편이고요. 금융재산이나 다른 재산들이 일부라도 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령 예를 들면 각자의 집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유기간들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집이 없는 자녀, 상속인이 조금 더 지분을 더 크게 가져가는 형태를 통해서 예를 들면 51대 49%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2% 정도 되는 지분 비율의 주택에 대한 지분 비율의 차이는 다른 재산을 통해서 안분하는 형태를 통해서도 역시 세금을 좀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드물게 거의 뭐 많이 발생하지는 않기는 하겠습니다만 통상 이제 부부는 나이가 이제 비슷한 경우들이 많죠.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들도 연세가 비슷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주택이라고 하는 특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례가 주어지는데, 다만 이러한 상속이 두 개가 겹쳤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상속주택에 따른 특례를 인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아버님, 예를 들어서 남편분의 아버님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집을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 주셔서 그걸 최대 지분자 혹은 단독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상태,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이 C가 따로 부부간에 있었던 상황이었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집을 그대로 A와 C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장모님 혹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또 그 명의의 집을 상속으로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되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양가가 다 비슷하신 상황이실 거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집을 온전하게 내가 다 100%씩 가져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소수 지분이 아니게 된 때에는 역시 일부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과 그 다음에 각자 물려받은 두 채의 집으로 인해서 3주택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을 하신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중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 C가 아니라 상속으로 받았던 A나 B 중에서 하나를 먼저 파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상속으로 받은 집은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팔았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양도세는 크게 발생하지를 않게 되겠죠.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주택수에서 중과를 좀 피하려면 각각 어떤 걸 먼저 팔게 되든지 간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즉 상속자산을 물려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만 중과를 또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자, 이렇게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각각 한 채씩 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 개씩, 이제 두 분이서 한 개를 가지고 계셨던 상황, 그리고 각자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다른 집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세가 복잡해지는, 규제가 강해지는 와중 중에서 양도세에 대한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하고, 예전에는 이 양도세가 전부였었는데요. 원래는 양도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중과세 제도,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있지만 지금은 법이 더 강화되면서 취득세에서도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되고 종부세에서도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겼죠.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계시지만 이렇게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직접 사용한다면 모르겠으나 임대를 주고 계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건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분의 조건에 따라서는 집수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거기에 임대소득세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들을 어떻게 안분을 할 것이냐, 각각 물려받은 집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실 수 있어야만 세금을 줄여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상속을 받을 때에는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 이거를 그래서 얼마만큼 하는 게 상속인들, 형제들 간에 뭐 얼마만큼의 이득인지 이거를 따지시기 이전에 각자의 집, 각각 얼마나 갖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이런 거주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분이니까 어머니, 통상은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되시겠죠. 건강 상황까지도 같이 고려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지분에 대한 안배를 하실 수 있어야만 실수가 없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하면 이제 가족의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뭐 암과 같은 가족 간의 이력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야만 실수가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양도세 하나만 상속을 받을 때 신경을 썼으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취득세와 종부세, 임대소득세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통상 이제 상장지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고통을 일으키는 말인데요. 보통 상을 당하게 되면 인생사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다시 이제 상을 끝내고 나서 평정심을 찾는 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상을 치르는 과정 중에서 경황이 없어서 이런 등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처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큰 슬픔을 가무리하는 과정 중에서는 큰 슬픔도 슬픔이지만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신 재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은 강의 해주신 우병탁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이 세금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부분이 세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세금이죠. 오늘 이 강의가 세금 강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또 우병탁 팀장님 마지막으로 모시고 세금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가지고 유튜브로든 이거 서소문으로든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못한 그 강의 관련해서 아니면 나한테 꼭 도움이 되는 나랑 관련된 세금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신한은행, 또 서소문지점, 그리고 또 신한솔에 오시면은 이런 상담 예약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세무 자산관리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기업 승계라던가 해외 투자,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분야를 넓혀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디질로그 라이브 세미나는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계속하는 것은 힘이 된다고 하죠.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세금 관련한 절세 전략으로 또 한번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